갈비탕 제가 끓였는데 맛이 괜찮으시던가요?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 네. 대표님의 성향은 입자가에서 뭐 온몸을 다 바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스타일이군요. 그렇죠. 겉멋이라고 말씀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의 흐름을 내가 바뀐다? 근데 당장 애기들 3명 케어해야 되고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밖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식구도 못 챙기고 있으면서 뭐 밖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뚝불하고 갈비탕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저는 가업 승계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일을 13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25인승 카운티하고 47인승 슈퍼 에어로시티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꽉꽉 채워가지고 손님을 픽업을 했었어요. 오히려 47인승 같은 경우는 넘어가지고 사람이 서서 갈 정도였었어요. 아까 딱 구조로 봤더니 자체를 딱 받는 형태로 딱 돼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부어라 마셔라, 건배사, 누가 그렇죠. 더 위트 있게 재치 있게 하느냐가 그렇죠. 이제 관건일 정도로 폭탄주 많이 마셨던 그때고요.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집합 금지가 되면서 모이지도 못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이제 단체를 받아야지 생존할 수 있는 곳은 많이 힘들게 되더라고요. 영월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펙으로는 저 따라올 데가 없어요. 어떤 스펙을 말씀하시는 뭐 예를 거죠? 들어서 뭐 이렇게 큰 매장도 없고 또 41인승 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없고요. 영월에서만 본다면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사실은 문화가 엄청 많이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 엄청 바뀌었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단체 회식 와도 진짜 기본만 먹고 가고 네. 옛날처럼 뭐 술을 진짜 뭐 죽어라 먹고 막 이런 문화가 없고 없어졌습니다. 예, 저희 문화를 얘기하자면 볼링이라는 게임을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는 걸로 회식을 이렇게 대체를 했어요. 딱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까지 딱 먹고 그냥 딱 말아버리고 뭐 이렇게. 여기는 제 임대신 건가요? 자가신 건가요? 자가죠. 아까 홀에서 일하시는 분은 저 직원이고요. 아까 사장님이 주방에 계셨던 건가요? 네네네. 갈비탕 제가 끓였는데 맛이 괜찮으시던가요? 직접 여기서 삶는 건 아니시죠? 직접 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정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아까 이제 저희가 둘이 와서 뚝불을 하나 시키고 갈비탕을 하나 시켰어요.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일부러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요. 원래 이제 주방 참모가 있는데 수석이 끝나고 이제 좀 피곤하니까 좀 쉬게 이제 한 거죠. 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저를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기가 쉽게 한 번 할 때 갈비탕만 2개 하면 수월하니까 그렇게 이제 주문을 받은 것 같은데 정책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 나름 저를 눈치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사장님이 존재하는 거나 직원들이 존재하는 거가 다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거죠. 예. 네네네. 근데 사장님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비자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고는 정말로 서비스 교육부터가 다시 돼야 되는 부분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가 저는 그겁니다. 여기가 시골은 시골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의식이나 눈높이는 서울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처음에 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줄을 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들떠도 안 봐요. 직원 구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한국 생활을 통해서 한국말을 좀 하면서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긴 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이 부분을 먼저 고민 상담을 좀 한다면 대표님께서 어떻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직원 관리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서울도 똑같습니다. 사람 구하는 거 힘들어요. 그거는 그냥 오너들이 안고 가야 될 어떤 하나의 그냥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자고 하면 내가 이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갖고 있는 가치관이 저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은 사람을 더 우선시해요. 예의, 태도 이런 거를 저는 먼저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하고 코드가 맞는 분들이 생겨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갖고 옛날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야 열심히 해. 나중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이거 요즘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직원들은요 나중에 잘해주겠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지금도 잘해주고 나중에 잘 되면 잘해주세요. 이겁니다. 왜냐면 1년간이라는 건 어디나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성향을 먼저 봐요. 일은 대부분
자기 업종에 조금만 반복이 되면 그거는 능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같이 성장하자. 너도 자기 개발하고 나도 자기 개발할 테니 우리 같이 성장하자. 저는 이런 주의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조금 샜는데 아유, 아닙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원 관리는 이제 힘든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가게 장사를 하다 보면 이제 아시지만 면접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건 성향이 조금 못 왔는데 이거는 뭐 일은 좀 못할 것 같지만 뭐 이거 다 보이시잖아요. 네. 솔직하게. 근데 저는 그냥 직원들한테 좀 더 기다리자 그래요. 좋은 사람이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자.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 특히나 안 좋은 사람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을 다 내쫓아버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 남았어. 자기도 힘드니까 자기도 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장만 완전 벙찌는 거죠. 예. 뭐 대표님이 이게 과부가 호레비마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제 아픔을 긁어주시니까 와, 제가 갑자기 그 경계심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와, 그간 서름이 갑자기 확 몰아닥치네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다 오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 고충을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는 네.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네네. 그 로봇 서빙기나 테이블 오다로 논다고 그래서 인건비가 팍 줄진 않습니다. 네. 근데 뭐가 주냐 하면 노동 강도가 줄어요. 지금 평수가 몇 평 정도? PC만 3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로봇 서빙기도 2대 돌려봐야 효율을 못 봐요. 최대한 이 정도 평수를 돌려보려고 하면 한 4대, 5대가 그게 사실은 한 사람의 목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은 급하면 빨리빨리 밀고 이렇게 가는데 로봇 서빙기는 자기 템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구조는 로봇 서빙기를 틀려면 테이블을 많이 빼셔야 돼요. 홀이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룸으로 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네네. 쓰는 것도 찬성을 하는데 그거를 쓴다고 해서 인건비가 확 준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급이 얼마 주세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한 주세요? 300선. 300은 기본이고요. 예. 이게 300이 영월 시내에서는 그래도 상한가입니다. 진짜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좋은 사람 쓰려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의 보수를 받아요. 받고 그런 데를 갑니다. 노동강도가 센 데서 또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 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경상도도요. 잠실 쪽에서 움직이면 4시간이면 도착을 해요. 문화가 네. 옛날같이 네. 서울 한번 가려고 그러면 진짜 큰일 먹는 게 아니라 가서 점심 미팅하고 저녁 때 집에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이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직원 구인간이 가장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가게에 나는 제일 좋은 사람을 쓸 거야. 인건비 많이 주면 와요. 시장의 흐름 자체나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를 흐리는 역할을 하는 게 영월이라는 시골이 안에서 다른 외식업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니 하나 살아보자고 이 분위기를 다 흐려? 뭐 이런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왜 눈총 받는 그 다른 식당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도덕적으로 제 마음이나 제 어떤 그런 것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거를 한번 올리기 시작을 하면 네. 그러면 이거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사회는요, 장사, 창업 이쪽은요, 사실 총 칼 없는 전쟁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야, 나는 총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막대기밖에 없어. 야, 너 막대기 들어. 그건 안 되죠. 아, 이게 프로의 세계에서 통하냐고요. 안 통하죠. 여기는 전쟁터에 지금 네. 우리 사장님이 앉아 있는데 당장 사장님도 대출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물론 내가 여유가 있어서 뭔가를 하면 좋죠. 수채 그것보다 내가 살아남고 좋은 사람 써서 장사 잘하고 매장 구성 잘 잡아서 다시 장사를 잘해서 돈 벌어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게 나아요. 여기까지 말씀 듣고 대표님 종교를 여쭤봐도 됩니까? 아, 저는 무교고요. 무교세요? 예, 그리고 이제 가면 절을 가요. 절을 가셔요?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 네. 대표님의 성향은 십자가에서 뭐 온몸을 다 바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느낌이 확 들죠? 겉멋이라고 말씀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의 흐름을 내가 바뀐다? 근데 당장 애기들 3명 케어해야 되고 집에 생활비 갖다 주셔야 되고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이 나한테 손가락질한다? 그거는 저는 그냥 다 넣고 배부른 소리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에서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저는 하셨어요? 인건비 올렸어요. 물론 처음에는 막 그렇게 책정을 하진 않아요. 이제 본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물론 이제 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더 저기를 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어떤 포지션에 어떤 이제 직원을 써야 되는데 내가 캐파가 크지 않은 이상에서는
더 비싼 사람 쓰고 싶죠. 더 좋은 사람 쓰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안 되고 내가 이 포지션은 요만큼이니까 요런 친구들이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만족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대표로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식구도 못 챙기고 있으면서 뭐 밖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식구를 먼저 챙겨놓고 나서. 지금 저기 밖에 계시는 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두목 세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편을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사람들을 다 내몰고 자기 혼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상태예요. 근데 저 사람은 생활력이 엄청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다 나고 난 버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너무 안쓰럽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많이 힘들어할 때는 용역이나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편이에요.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을 줄이고 직원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좀 더 편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사실 1.5배 2배에서 일을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게는요, 일이 못하면 못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잘하면 잘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톱니바퀴가 어울리듯이 물려야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만 원 팔려고 시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2명, 3명, 4명, 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때 융합을 못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사장님이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를,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직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나는 이래.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면접을 볼 때에도 그런 모나지 않은 친구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능력도 보지만요. 아까 사장님도 잠깐 울컥하신 게 직원 때문에 속 썩었던 부분들이 아마 가슴에 이렇게 있던 게 뿜어져 올라오시면서 약간 울컥 아까 하시더라고요. 지치셨더라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비판을 한번 해보시고, 내 자신을 갖다 냉정하게 비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은 너는 잘하고 있어.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외부적인 요인은 내가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를 올리고 말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외부적 요인이고 시대적 흐름이에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조만간에 밥 한 그릇, 해장국 한 그릇도 우리나라도 2만 원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과도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꿋꿋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바람이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냉정하게 보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시작은요. 자, 니네들 없어도 나 혼자 치고받고 다 할 수 있어. 거기 주방 내가 다 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소비자가 뚝불하고 갈비탕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쫓아와? 너 그렇게 해? 나는 급여 많이 줄 자신이 있어. 난 좋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나가서 다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일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일 맡기고. 그런데 자꾸 아까 그 얘기가 뭐냐면 직원들한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막 그럼 자기네들 지지고 없고 사정 없다고 막. 이거 자체 개념이 안 서져 있는 상황에 사장님이 나 일해야 돼, 나가야 돼, 뭐 일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또 뒤집혀져 버려요. 사장님도 결국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빠져도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시적인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이 가게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벌써 배는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시작점은 뭐냐, 너 없어도 나는 내가 혼자 치고받고 다 하면서 어떤 시에는 난 매장을 돌릴 수 있어. 그렇게 버텨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만신창이가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지금 1시간이 좀 넘게 얘기를 쭉 나누면서 드는 거는 뭐냐면 사장님이 너무 정성적인 거고 내가 그 룰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게 이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이고 대표님도 참.